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고 있으실 확률이 높은 과목이죠. 행정법을 대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행정법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을 반영한 제 커리큘럼은 무엇이 있는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 동안 빠르게 한번, 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법과 관련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공부한 걸로 밥 벌어먹고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되게 재미없고 딱딱한 과목이라 생각했어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계열 중에 하나 가자 그래서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다가요. 이제 뭐 어쨌든 교양 과목이든 뭐든 다른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듣게 된 법학과 수업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니까 그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법학 과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행정법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포인트에서 분명히 재미를 느끼시게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실천적인 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배웠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물론 모든 학문이 다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윤리거든요. 공자, 맹자, 칸트, 뭐 데카르트 이런만 나오면은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지만, 이거 배워서 내가 어디다 쓰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무식해서 그러겠죠, 철학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에 반면에 법을 배우니까, 예를 들어 민법 내지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일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을 법이에요. 전세 월세 사기가 워낙 요즘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법을 배우면은 최소한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호갱될 확률이 좀 적어질 거고, 내지는 형법이라는 법을 배우면은 범죄와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범죄구나, 뭐 아는 척하기 좀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행정법만큼은 정말 싫어했어요. 이게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어디다 써먹는 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정말 힘들게 수업 듣고 졸업을 했거든요. 항상 제가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점수를 주신 교수님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재미없었던 이유는 행정법이 재미없는 진짜 과목이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공부를 좀 해서 그래요. 법이 재밌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법은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교수님의 교과서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법학과 교수님들의 책은 얼마나 재미가 없냐면은, 학문용으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독일의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 뭐 오스트리아의 어떤 교수는 알 바가 뭐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너무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행정법도 그렇게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고,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대로 공부한 거는 정작 제가 수험생일 때도 아니고 이제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연구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행정법 이런 거였구나. 나 대체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지? 진짜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생각보다 재밌는 행정법의 어떤 재미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재미는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방법도, 법 이러면 보통 좀 드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다, 외울 거 많을 것 같다, 그 다음 뭐 우리가 법률 드라마 같은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심어놓은 선입견, 편견 같은 거기도 한데요. 뭔가 딱딱한 용어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뭐 몇 조 몇 항 뭐냐라고 물어보면 달달 외울 것 같고, 그건 다 드라마의 연출을 위한 장면들이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용어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공 과목이고, 이 법은 아랑 어가 정말 구두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정도로 용어가 중요한 과목이어가지고, 그 어려운 용어의 개념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다만 어려운 용어를 어렵게 공부하면은 진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쉬운, 제가 항상 느꼈던 재미의 포인트,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쉬운 말로 행정법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로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미없게 행정법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행정법을 최대한 좀 쉽게
쉽게 중요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제가 가졌다고 할까요? 제가 어려운 시간을 겪어봤으니까 이래서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행정법이 그래서 그 가족들 뭐 친척들도 놀라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법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가 진짜 이렇거든요. 워낙에 못하고 싫어했으니까. 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법은 단순하게 그냥 생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굳이 그냥 한자 한번 써왔습니다. 네, 한자도 전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법대 나왔다고 하면 많이 물어보는 게 야 한자 그거 다 외워야 되냐? 전혀 외우실 거 없고 법 조문 자체가 한자로 쓰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린도 어차피 다 한국말 우리말로 번역이라고 하면 아니 이거 좀 뭔가요? 어쨌든 우리말로 된 걸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자는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자를 잘 아시면 이래저래 공부할 때 좋긴 합니다. 뭐 국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말이 거의 반 이상이 한자니까. 자, 어쨌든 먼저 행정법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는 나중 문제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하라는 거냐? 그건 철저하게 제가 해드려야 될 역할이긴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적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12년 동안은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초중고 다니시면서. 근데 법대 나오지 않은 이상 행정법은 접하실 일이 아예 없었을 거고 제 경험처럼 법대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법은 잘 모를 거예요. 보통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전문 용어들로 도배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는 전혀 뭐 이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신기했던 거는 가끔씩 생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한 연말쯤 내지는 연초쯤 돼서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대신은 아무리 외우려고 외워도 점수가 뭐 70점 이상 잘 안 넘어간다. 외우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외우기엔 양이 너무 많고 내용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진짜 머리가 좋으면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해가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쉬운 용어와 쉬운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느꼈던 재미 포인트가 여기죠.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사례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뭐 경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혹시 운전 경험이 좀 있으시면 모르시겠지만 아직 이제 장롱 면허이신 분들이라면은 가급적이면 첫 차는 중고차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안 긁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운전했나 싶기도 해요. 소위 뭐 온라인에는 뭐 다양한 밈 짤이 있긴 하죠. 뭐 김여사 이래가지고 뭐 꼭 여자가 운전 못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 온라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머로 회자되는 김여사님한테 욕도 처먹어 본 적도 있고 창문 여시고 근적 따시하지 마 뭐라 하시더라고요. 욕먹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운전을 해가지고 뭐 혼자서 긁어본 적도 많고 이래저래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차는 좀 긁혀도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실 그런 중고차를 사시는 게 좋거든요. 아니 행정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고차 얘기를 왜 하고 앉았냐? 좀 중고차 살 때 뭘 주의하셔야 될까요? 요런 여름철 되면 항상 나오는 거죠. 비 많이 오고 홍수 나고 하면은 침수차 주의하셔야 되고 사고차인데 이거 말짱한 차로 둔갑시키는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어디 뭐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뭐 이딴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 깡패인지 상인인지 모를 양반들. 자,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행정법적으로도 중고차 살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 게 바로 그 자동차에 체납이란 말은 안 냈다 그 말이에요. 연체된 세금이나 붙어있는 과태료 같은 게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에는 매년 자동차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붙는 세금이거든요. 연간 두 차례 1월과 7월 10일인지 1월 6월인지 갑자기 헷갈린다. 아무튼 이렇게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부과가 되고요. 과태료는 내가 태어나서 이게 뭔지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카메라에 찍혔다든지 주차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태료가 붙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법학인데 요거 안 나오면 서운하죠. 갑을병정. 갑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볼게요. 매매 계약이라고 불러요. 물건 사고 파는 거를. 그래서
어떤 중형차를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하시고 중고차로 구입을 하셨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침수차인지도 확인하고 사고차 있는지도 확인하고 요즘에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가지고 자동차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정비하시는 분은 같이 대동해서 일정 일당 정도 드리고 이거 정비 상태 괜찮은지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시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길래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실수하면은 이제 며칠, 몇 주, 몇 달 후에 여러분 집 주소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내지는 자동차 압류하겠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양반이 예를 들어 뭐 1, 2, 3, 4라는 자동차 번호를 가진 차를 여러분한테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같은 거는 대물적 처분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다 우리 시험에서 배우신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대물이라는 것에 좀 느낌이 오시나요? 대물. 이 과태료는 갑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물건 정확해요. 자동차 번호판에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과태료랑 세금은 누가 낼 의무가 있느냐? 번호판의 소유자가 그걸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다는 말은 자동차 번호판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양반이 밀린 연체된 세금 과태료를 낼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과서적 표현으로는 대물적 처분은 영업 양도 양수 또는 그 허가의 대상이 된 물건이 양도 양수된 이후에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양도인이 물건 판 사람을 말하거든요. 양수인에 대해서 페널티,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 출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물적 처분이라는 거는 물건 넘어가도 넘어가는구나. 요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마지막에 읽은 교과서적 용어 있죠. 대물적 처분은 영업양도 양수이 있은 후에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대체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쉬운 말로 이해하신 다음에 교과서적인 용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행정공무원이 되셨다면은 여러분이 행하실 업무가 이거죠. 여러분은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낸 양반이 있다. 주차 위반한 양반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작구에 어떤 주차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시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주차 위반 과태료는 구청, 시청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담당 업무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과태료 안 낸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이거 뭐 압류 딱지 붙이든 빨리 내라라고 독촉하든 해야 될까요? 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업무 처리 때 바로 쓰셔야 될 법이 행정법이거든요.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학 모두 다 중요한 과목이지만 수험적으로는 여러분이 실무 들어가셔서 솔직히 쓰실 과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법은 여러분 일할 때 쓰실 법이에요. 여러분이 뭐 식품위생과 관련된 어떤 부서에 배속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시게 될 거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거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과 관련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퇴직하실 때까지 적용을 받으실 법이 행정법이기도 하고 자 그럼 다시 공부 방법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를 통한 판례를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판례 읽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통해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 수능시험에서 논술시험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논술시험에 판례를 어떤 거 대법원 판례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판례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갖다 내면은 정말로 낮은 점수 받거나 빵점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만연체의 끝판왕이에요. 길게 늘었은 문장 있죠. 진짜 심각한 거는 한 문장이 막 한 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무리 짧아봤자 한 너댓 줄, 뭐 대여섯 줄 이상 되는 것이 보통 판례의 문장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장도 긴데 쉼표는 많이 찍혀 있고 용어도 게다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읽는 거조차도 처음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됩니다. 정확히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극복이 되냐? 여러 번 읽어봐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반복 회독. 어떻게 보면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암기로 승부 보는 과목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격 방법 하나는 다른 어떤 꼼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돼요. 다만 무지성으로 전혀 이해 안 된 채로 여러 번 읽어봤자 그건 정말 시간 낭비밖에 안 되고 개념을 이해하신 채로 이제 여러 번 읽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한 바퀴 저와 함께 수업을 돌리셨다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이 회독이란 용어도 이 고시바닥에서 쓰는 좀 독특한 재미있는 용어죠. 한 번 정독해서 한 바퀴 돌렸다 그 말이에요. 책에 커리 한 바퀴 돌렸다. 그럼 1회독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을까요? 한 80% 이상 기억날까요? 한 절반 반가이 정도 될까요? 속된 말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이해됐고 암기됐을 겁니다. 이게 뭐 한 번 보고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럼 다 2달 공부하고 합격해야죠.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량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아까 커트라인 보니까 막 높던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냐. 한 번 볼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7월에 공부 시작하셔서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 보통 4월 초순에 치러지기 때문에 7, 8, 9, 10, 11, 12, 1, 2, 3 9달 이상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적어도 행정법만 기준으로 봤을 때 9달 넘는 시간 동안 최소한 몇 번은 읽어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몇 회독은 하셔야 될까요? 아무리 미니멈, 진짜 미니멈의 미니멈 해도 10회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아니 한 달에 그럼 한 번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돼요. 왜 되냐면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2회독 가본다라고 해볼게요. 제 커리 기준으로 1회독 때 64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딱 2달 주 8시간 8주 과정이에요. 그럼 2회독 할 때도 똑같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적어도 반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팍팍 줄어들게 돼요.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36시간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줄여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 볼 때도 36시간이나 필요할까요? 아니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1회독 할 땐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났겠지만 2회독 할 때도 전혀 변함이 없냐?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겠죠. 어쨌든 2번 봤는데 요거보다 10%만 늘어났다라고 해볼게요. 60% 기억난다. 그럼 3회독 할 때도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고 더 적은 시간에도 더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 번 봤으니까.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저처럼 그 어떤 거 하나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소위 덕질 좀 하신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똑같은 거 계속 보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영화도 그런 거 많고 이거저거 뭐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많이 듣다 보면 자동으로 하게 되죠. 특히 군대 다녀오신 남학생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 보면 몸이 기억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화생방 훈련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엔 어떻게 훈련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교로 다녀와서 조금 더 정도가 아니죠. 훈련소에서만 16주를 꼬라박고 왔는데 자, 어쨌든 가면 이제 화생방에서 이걸 벗겨요. 방독면을 벗기고 뭐 일부러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키고 군가도 시키고 숨 못 참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좋은 제가 원하는 어떤 특기와 배속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그 와중에 방독면을 배운 대로 잘 접어가지고 방독면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이 단추 3개를 잘 잠글 수 있는지까지. 자, 그게 평가 항목인데 죽을 것 같은데 손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하도 계속해서 그거 하나 하려고 몇 시간, 몇 주, 며칠에 걸쳐 가지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동으로 기억날 때까지 반복해서 돌리면은 암기는 그래서 아까 그냥 암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암기돼요. 되게 억지로 막 꾸역꾸역 재미없게 예를 들어 오늘 영어 단어 50개 암기해야지 인 것처럼 행정법 판례 조문 50개 외워야지 꾸역꾸역 전혀 아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된 채로 그냥 10번 넘게 보다 보면 어느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만 따라오셔도 문풀 과정까지 한 회독으로 친다라 카운팅한다라고 했을 때 10대 번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커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좀 토할 때까지 보실 거예요. 아 지겨워 또 저 말하고 앉았네. 정도 되면은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왜 시험장에서도 진짜 이거 나왔구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이 기억이 난다 하시는 수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토할 때까지 보신 거죠, 그만큼. 그러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시험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까지 생각나면 틀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반복 회독하셔야 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출 베이스로 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뭐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행정법은 특히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한번 기출됐던 문제 내지 문제 유형 내지 어떤 내용 같은 거는 최근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안 나와야 좀 정상인 것 같잖아요. 성의 있는 문제 같고요. 대학교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랑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좀 변별력이 없다든지 성의 없는 시험이 되겠죠. 교수님이 그냥 막 내신 거잖아요. 수험 행정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철저하게 기출이 반복되는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당장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냐면은 4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실 분들을 위한 국가직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당장 2달 후에 각 지자체 공무원이 되실 지방직 시험이 치러지게 되거든요. 보통 출제 교수님들은 그리고 매 시험마다 다 바뀌시지는 않아요. 보통 출제위원으로 한번 선정되시면 몇 년 동안 큰 굵직한 시험에 다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비슷한 교수님이 들어가실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나온 게 여기에 그대로 또 나와요. 올해 시험에서도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넓혀보면은 작년 10월에 치러진 7급 시험에서 나온 내용들 그대로 또 나온 것도 굉장히 많고요. 한두 개 있다가 아니고 많아요. 그만큼 나왔던 게 또 나온 것이 바로 행정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방법도 그럼 딱 나오죠. 기출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거기가 출제 밭이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쉬운 말과 쉬운 사례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건 다 제가 해드려야 될 역할이죠. 중요한 주제를 잘 골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드리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서, 물론 이것도 제가 서포트해 드려야 되겠죠. 커리큘럼만 따라오셔서 반복 회독이 가능하도록. 그럼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람 특성상 뭔가 한 번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 게 또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특히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수험 특징을 반영한 것이 제 커리큘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벌써 좀 지겹죠. 똑같은 말 많이 해가지고 쉬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반복 회독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9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0번 넘게 보려면은 커리가 방대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슬림한 게 좋을까요? 무조건 슬림해야 돼요. 예를 들어 130강짜리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루면서 한 번 1회독하는 커리가 있고, 64시간이라는 짧은 커리 동안 한 번 보고 중요한 건 다 다루고 그 다음 36시간 동안 또 보고, 이래봤자 아직 100시간밖에 안 되죠. 여기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한 번밖에 못 보는 커리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짧고 여러 번 보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서, 물론 민법은 행정법과 좀 비교할 수는 없도록 양이 많긴 합니다. 한 학기 내내 민법 공부한 기억이 나거든요. 3, 4, 5, 6월달 강의 들어가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진짜 헤비한 강의 하나를 올 클리어 한 거거든요. 하루에 순공부 거의 9시간 10시간씩 빼먹지 않고 하면서. 그리고 7월 딱 돼서 다시 책의 펜 앞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 넉 달의 시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주일 전, 2주일 전 얘기만 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넉 달 전 일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이 시간을, 텀을 점점점 짧게 줄여가는 것이 가장 합격에 필요한 것인 만큼 커리큘럼도 짧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7월, 8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딱 64시간 동안 제 모든 커리 중에 가장 메인 커리예요. 기본 이론 커리를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뭐 우리 노량진 수험가에서는 기본 심화 이렇게 막 이론을 길게 잡아서 7, 8월은 기본 이론, 9, 10월은 심화 이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넉 달 완성 커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거 없이 딱 그냥 2달 만에 끝납니다. 근데 그럼 약간 이런 불안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죠.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닌가? 왜 남들은 100시간 넘게 하는데 너는 64시간밖에 안 하냐? 제가 궁금해요.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왜 대체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지. 64시간 만에 끝내지만 시험에 나오는 모든 건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합격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겠죠. 좋은 점수 받으시고요. 구라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월, 10월 동안 이제 한 번 더 봐야죠. 근데 아까 분명히 36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2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개념도 한 번 더 봐야겠지만 기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출을 늦게 시작하면 안 되겠죠. 기출을 같이 돌릴 거예요. 그래서 주 2회씩 행정법 수업이 진행되는데 7, 8월 2달 동안에는 이틀 내내 이제 이론만 공부한다면은 9월, 10월 2달 동안은 하루에는 개념, 하루에는 이렇게 공부되는 거죠. 개념 강의 2번째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복습 한번 하신 후 그 주에 진도 나간 부분만큼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음날 해설 강의 시간에 또 한 번 듣고 그 다음 내가 틀렸던 거 애매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럼 이렇게만 벌써 몇 회독을 하시는 건가요? 강의 한 번, 복습 한 번, 기출 회독 또 한 번, 또 복습 한 번. 요 하나의 짧은 커리 동안에도 다양한 회독이 문제풀이가 병행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각각 36시간씩 진행이 될 거예요. 개념 36, 기출 36. 그 다음에 그럼 기출이 끝났냐? 아닙니다. 한번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젠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죠. 28회. 왜 그러냐? 이제부터는 개념 강의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불필요합니다. 다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시험에 다가올수록 저를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될까요?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돼요. 왜요? 강의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완벽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서포트해드리는 역할이지 마지막 단추인 최종 복습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야 제 강의 많이 들어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빠르게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맨 끝으로 갈수록 저는 조금씩 멀어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100%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습 시간이 필요하시니까요. 그래서 11, 12월부터는 이제 문풀만 진행이 될 거고 각각 9, 10월은 9급 문제 500개, 7급 문제 500개의 1200개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나는 9급 준비하는데 그럼 7급을 풀어야 하나요? 하시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최근 그 7급의 행정법 시험에 있어서 난도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간격이 좁혀져 가지고 9급에 나오면 그대로 7급에도 나오고요. 7급에 나오면 9급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0월에 치러진 7급 시험에서 나왔던 선지들이 그대로 9급에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올해. 무조건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혼자 복습하시면서 최소한 2회독 정도는 하셔야겠죠. 왜? 36시간 동안 이제 한번 공부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2달 동안 복습하면 최소한 2회독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내지는 내가 좀 취약한 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때 진행됐던 강의 특정 주제를 찍어서 빠른 배속으로 발췌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고요. 자 이제 그럼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됐죠. 아 이제 그럼 기출 끝났냐? 아닙니다. 마지막 기출 과정 1월 달에 한 번 더 진행될 거예요. 2월까지 일행직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기출을 보셨다면은 그 외에 뭐 국회직이라든지 소방간부 시험이라든지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직렬에서도 행정법이 이제 과목으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교수님들이 수주에 걸쳐 합숙하시면서 엄격하게 검증된 출제를 하시는 우리 일반 행정 문제랑 그렇지 않고 그냥 교수님들께 의뢰드려서 받은 문제를 문제 은행화 시켜서 그중에 뽑아 출제하는 이런 다른 직렬 간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중에 또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행직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만 나온 게 있고 내지는 여기서 나온 게 그대로 또 일행직에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반드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려서 300문제 그럼 총 700, 500,
300, 1200개, 아니 1500개가 되죠. 의 기출문제를 9월부터 11월까지 진도별로 쭉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진도별로 볼 거는 없고 이제 그럼 시험이 이제 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죠. 지금까지는 진도별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전범위로 풀어 가시는 거예요. 전범위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한정된 범위만을 풀어 공부해서 그 문제 맞춰보는 거랑 전체 통으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풀어보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범위도 기출 문제 한번 돌리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마지막 정리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대략 한 12회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지겹도록 지금 벌써 몇 번이에요. 아무튼 토 나올 때 정도로 회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 다만 혹시나 이 이론 정리를 조금 더 내가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상 1월 달부터는 별도로 개념 요약 강의가 따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통상 15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간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64시간 동안 한번 보는 게 이제 4분의 1 토막도 안 되게 난 거잖아요. 막말로 배속 활용해서 들으시면은 제가 제 거 들어봐도 한 1.5에서 1.8까지는 지장 없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제 카페에 글 남겨주시는 중에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저도 2배속은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1.5에서 8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15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는 작정하고 들으면 하루면 끝나죠. 복습하면서 들어도 이틀이면 끝나고 물론 온라인으로 활용한다 하셨을 때요. 실강으로는 한 4주, 5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혹시 빠른 이론 정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 요약 강의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5인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론 강의 개강과 함께 맞춰 시작하는데 시즌 내내 지방직 시험 치를 때까지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매주 저와 함께 10문제씩 OX로 따지면 40개의 선지를 보시는 거죠. 를 일주일에 1회씩 보시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기출 과정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장 다음 주 월화 요렇게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8시간 동안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 그 진도 나간 걸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겠죠. 그럼 일주일 후에 제가 화요일 날마다 주간 하프를 진행하게 될 텐데 18일 화요일 날 저녁 타임 때 한 1식 1.5시간 정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게 될까요? 당연히 지난주에 공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 해독이에요. 자, 토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 커리에 맞춰가지고 8주 완성할 동안 주간 하프도 8번 한번 돌리고 여긴 9주 완성이거든요. 9주 완성할 동안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돌리고 정규 커리와 계속 병행해가지고 별도로 하프 커리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요것만 성실하게 따라오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죠. 워낙 타이트하잖아요. 대신에 이것만 따라오시면은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지만 10몇 회독은 커리큘럼상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토할 때쯤 보시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주간 하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특히 온라인 수강생들께서는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제목을 아주 심플하죠. 그냥 제 이름이에요. 강성빈 행정법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질답을 하실 수도 있고, 하프 모의고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 그다음 여러 가지 합격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험에 팁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핸드폰 하나만 꺼내주시겠어요? 요거가 그저께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시간 정도 되는 아주 슬림한 강의를 하나 진행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다가요 사례로 이해하는 이라고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 제가 아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례로 이해하는 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사례로 이해하는 치시면 혹시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게 혹시 보이실까요? 저기 아까 앞에 나오셨던 저희 대리님께서 덕력 좋으시죠? 아무튼 저를 합성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3시간 41분 10초짜리 강의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법 공부, 행정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렇지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시작될 본 강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강의 내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커리 시작하기 전에 뭐 주말 동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공부해라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본커리 시작하시기 전에 이건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여기 콩알만하게 나와 있긴 한데 자료실에 있으니까 예, 해당 자료를 뭐 출력하셔도 좋고 그냥 태블릿으로 보셔도 좋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5분 짧게 한다고 하다가 제가 길게 해버려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한 시즌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건 잘 못 읽겠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합격 단기 합격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